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불립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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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번 8월 1일이죠. 토요일은 백봉 선생님 30주기 추모식을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 울산에서 곽혜경 보살님하고 또 부산에 계시던 이동현 보살님, 김정혜 보살님 부부하고 서울에서 이제 일각 보살님하고 이예란 씨하고 또 일각 보살님 아시는 분 두 분하고 저하고 무령 보살님하고 그렇게 서울 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잘 추모식을 잘 지냈습니다. 지금 1년 만리풍광이 오고 있거든요. 책이 오면은 받아서 한 부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말 철야 정진입니다. 주말 철야 정진에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지금 일과를 굴리고 있어요. 그죠? 아침에 예불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좌선하고 원노트 쓰고 감사노트 쓰고 축원하고 모습공식과 새말기를 잘 굴리는데 이것이 어떤 입처에서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란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로서 내가 예불도 하고 모습공식도 하고 새말기도 굴리고 좌선도 하고 하는 것이지 몸뚱이 내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몸뚱이 내로 하는가 하고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로 하는가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여기 우리가 오늘 저번에 이게 끝났는데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굴린데 이게 끝났죠? 다 했죠? 다 안 했나요? 다 했네? 예? 예. 아, 개미라 해도 예예예. 그러면 이 부분을 읽고 우리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49쪽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 진짜 공부란 무엇일까요? 진짜 공부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진짜 공부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아는 건가요? 수행을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정열보살님?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나요? 수행을 해서 법신자리를 되찾나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생의 견해로 가지고 있어서 온갖 망상을 부리든 또 내가 지금 부처로서의 행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늘 부처가 행하는 거예요. 늘. 이것이 본래,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몸뚱이 내다,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지금 나는 본래 부처야, 본래 허공으로서의 내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하는 그것은 똑같은 나지요. 똑같은 내가 이래도 생각하고 저래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아주 어릴 때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나라는 개념이 없는데 조금 나이 이제 3살, 4살, 5살, 6살 되면은 벌써 2살 이렇게 넘어가면 그 과자 이렇게 한 손에 쥐어주고 하면 또 한 손 더 달라고 하고 뺏어가면 울고 막 이러지요. 그거 왜냐면 내 거 뺏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아주 아기 때는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걸 백봉 선생님 법문을 빌리자면 기관이 아직 약해서 흐리멍덩해서 기관이 아직 흐리멍덩해서 나라는 생각을 잘 할 수 없는 때,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 때 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유치원 갈 때도 나고 또 중학교 갈 때도 나고 고등학교 갈 때도 나고 대학 갈 때도 나고 지금 할머니가 돼도 나고 죽을 때도 나고 이렇거든요. 정열보살은 어떻습니까? 맨날 내예요. 맨날 나라고. 안영수 씨 그렇습니까? 네. 맨날 나예요. 근데 그 나는 변하지를 않아. 어릴 때도 나, 중간에도 나, 죽을 때도 나야. 그런데 무엇은 바뀌느냐?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내가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은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한단 말이지.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나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자리는 변하지가 않는데 몸뚱이하고 망심은 자꾸 변해 지금. 그죠? 이거는 뭐야? 모습이라서 시간이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따라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시간에 따라 안 변해. 그 나라는 생각.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나라고 하나, 내가 이 몸 버리고 난 뒤에 나라, 또 다른 몸 받아서 나라고 하는 거 하고, 내가 이 몸 있기 전에 또 다른 몸 받아서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늘 나야. 늘 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딱 생활을 하면서 뭐야? 몸뚱이하고 망심을 나라고 딱 동일시를 해. 동일시. 나다. 이렇게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동일시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이 본래 나라는 것은 본래 나다 하는 거는 시간에 구애를 안 받아. 왜? 우리 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릴 때 나나, 지금 나나, 죽을 때 나나 다 나거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몸뚱이가 하고 이 쓰는 마음은 자꾸 변해. 근데 이 몸뚱이하고 망심을 뭐라고 하면 동일시를 딱 하는 거야. 나라고 동일시를 한다. 어떻게 나라고 동일시를 할까? 자, 여기 이만큼이 지금 여기는 보지 마시고 이게 지금 하얀 배치단 말이죠. 그냥 이 허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나 쳤어. 동그라미 딱 하나 치면 어떻게 돼요? 이 동그라미 안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밖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영수 씨 이거 이해되시죠? 동그라미가 없었을 때는 아니다, 밖이다 이런 말이 없어서 그냥 허공이란 말도 없지요. 뭐 깨끗하다는 말도 그냥 그만 그대로야. 그런데 동그라미를 딱 치면은 아니다, 밖이다라는 이런 것이 딱 생겨버려. 자, 이 경계를 누가 치냐는 거예요. 이 경계를 누가 쳐요? 내가 쳐요. 어떻게 해서 치게 되느냐? 동일시를 하면서 치게 되는 거예요. 동일시를. 저기 황교사님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본래 나였어. 나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원래 서양식으로 말하면 순수 의식이야. 바탕짜리, 우리로 말하면 바탕짜리인데 이 바탕짜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경계를 딱 쳐. 그래가지고 경계를 딱 쳐서 뭐라고? 나 이래. 나. 이해되십니까? 이 경계는 무엇을 보고 경계를 치냐?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알고 망심이 진짜 내 마음인 줄 알고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80년을 100년을 정도 보니까 우리가 이게 한 세대지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잖아요. 46억 년의 나이 그걸로 봤을 때 100년이면 진짜 먼지 띠끌 하나만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만 이대로 빈 거지요. 지금 양자물리학 무슨 이런 다 분자 원자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면 이만 이대로 빈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었는데 왜? 나라고 생각.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욕심내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기억하고 이런 모든 욕구들이 있어. 그런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진짜라고 내 마음이라고 딱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동일시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 경계를 딱 짓게 돼요. 경계를 짓게 돼요. 이 동일시가 다른 말로는 경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와 뭐요?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늘 제가 얘기를 하죠.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을 딱 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 경계만 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예요. 그냥 나예요. 근데 경계를 딱 쳐. 그래서 경계와 동일시를 딱 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부처님께서 제 행위 무상이다. 모든 모습은 조건 지어진 모습은 전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잠깐만, 저기, 안용수 씨 조금 내다보려면 그 책이 왔을 텐데 굉장히 무거울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우리 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하수가 뭐냐? 나다. 나 아닌 것으로 딱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내다. 나 아닌 거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어쩌고 나는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말하자면 상대편에게 투사를 해서 묘한 무슨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막 이런 감정을 막 일으켜. 근데 내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두려움이 나는 잘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 근데 겉으로는 막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심화가 돼서 증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치료받아야 되죠. 그 사람은 단지 무엇에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동일시를 해서 그 속에 더 그것이 나라고 들어가면서 계속 내 것으로 그 모든 감정이나 이것을 내 것으로 자꾸 하는데 속으로 보면 굉장히 그 두려움이라 내가 잘못될까봐 굉장한 그렇게 해서 막 말을 하자면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 경계를 탁 지어. 어떻게? 이 몸뚱이는 나다.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나 10살 때 나나 죽을 때 나나 죽고 난 뒤에 또 다른 몸 받아서 나라고 하는 것이나 한결같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내라고 하는 거나 보살님께서 내라고 하는 거나 행공보살님이 내라고 하는 거나 다 똑같아. 뭐만 다르냐? 다 동일시를 해. 깍깍깍 다 동일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 나가 다 달라져 버려요. 근데 동일시를 넣으면 경계를 놓아버리면 그냥 하나예요. 이것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잊어버렸어. 왜? 백공 선생님 18번이죠. 모습에 들어앉아서 이 말이에요.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경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 재밌는 예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놨어요. 요 경계를 딱 지어. 경계를 지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오목렌즈, 여기에 봤을 때는 볼록렌즈. 오목렌즈, 볼록렌즈는 본래 있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계를 지었을 때 오목렌즈, 볼록렌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계속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뭘까? 내가 지금 싫어. 이러면 내가 싫은 것이 나야. 내 감정이야. 싫은 것은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래 그 자리가 몸뚱이가 내다 하고 조건 지어진 그곳에서 싫다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몸뚱이가 내다라는 조건 지어진 것만 내버리면 그 내다라는 것은 원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 모습 없음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일체명이 내라고 하는 거나 보살님이 내라고 하는 거나 행궁보살님이 내라고 하는 거나 정열보살님이 내라고 하는 거나 예리씨가 내라 하는 것하고 다를까요? 다를까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도 하고 있지만 새말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말귀가 성립이 안 됩니다. 새말귀가 많이 올려야 되나? 잠시 한번 보실래요? 한 번씩만 오면 되니까. 허리 아프시니까 계십시오.
다 왔어요? 네, 오긴 왔는데 책을 담을 때는 의뢰는 책을 조금씩 담아야 그래. 하는데 너무 크게 하니까 힘이 들어가. 도저히 저도 꼼짝을 못해요. 보통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잠깐이요. 목사님 왜 이래? 왜 이래? 같이 해요. 허리 뻥하니까. 여보세요, 나 이거 못 들어요. 안 들어서. 여기만 탁 들어. 하나, 셋. 어제 다 올라왔습니까, 이제? 아니요, 이제 하나만 더 올라오면 아, 아우, 괜찮았어요. 그게 진짜 안 하니까. 미루면 돼요. 네.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하나 더 올라오시면. 어제 기사 양반이 같이 데려다 줬어요? 거기까지 올려다 주셨어요. 아유, 책이 두꺼운 게 200권이니까 엄청나지. 아이고, 안영수 씨 애쓰셨어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도 책 받는 거는 받아야 되니까 혼자서 못 올린다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한동일시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잖아요. 모습 공식이죠. 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 행위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라는 것은 진리에 입각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로 무엇을, 자, 만약에 내가 화가 올라와. 지금 화가 올라와.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화는 안 좋은 거야.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하느냐. 조작을 해요. 조작이라는 거 알지요? 조작을 해봤든 어떻게 조건 지어진 곳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마리를 자꾸 더 얽히는 거야. 자꾸 더 꼬아버리는 거야. 근데 본인은 꼰다고 생각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내가 지금 화가 나. 내가 되게 욕망이 되게 많아. 욕심이 되게 많아. 여보, 욕심은 이렇게 과하게 부리는 거는 나쁜 건데 욕심을 안 부려야지. 또 뭐 이거 요만큼만 욕심을 부려야지. 어찌하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렇죠? 근데 욕심 자체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 할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 헛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화라는 것도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보고 화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낸다. 또 화를 내는 자신도 어떤 데는 화가 나고 어떤 데는 화가 안 나. 내가 컨디션이 좋고 힘이 좋으면 화날 일도 안 나.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막 이러면은 조금만 해도 짜증이 나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 자체는 그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본래 근거거든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이거는 진리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는 방편인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나. 지금 예를 들어서 화가 나. 화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라고 어떻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이 조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함으로 해서 저절로 이것이 빈 것이라는 것, 이것이 본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변한다 헛것이라를 하면 이것이 변하지 않고 진짜인 줄 알고 항상하고 진짜인지 알고 내가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리식 이 말 이해되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선원장이야. 지금 선원장인데 내가 마음에 내가 선원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잘난 척하는 마음이 탁 올라와. 그렇죠? 순간적으로 탁 올라오면 내가 이러거든.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딱. 안 그러면 그냥 냅둬놔도 돼.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 선원장이다 라는 그는 조건 지어진 곳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냅두면 얘가 저절로 사라져. 그런데 탁 올라오는 순간에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어디에 말하자면 조건 지어져 있는가, 어디에 집착이 되어 있는가를 순간적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내가 어디에 항상하고 진짜인 줄 내가 조건 지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기 여 앞에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안용수 씨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일부는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지금. 그렇게 두 가지를 내가 지금 얘기를 했죠. 변하고 헛것인 것이 진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가를 뿌리가 없다는 것을 관찰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에 조건 지어져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상향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것은 조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관찰을 하라는 거죠. 관찰.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게 변하고 헛것이네.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네. 이렇게 관찰이란 말이겠죠. 말하자면은 본다라는 말이죠. 이게 본다라고 하면 그걸 뭘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 개념, 내가 말하는 또 본다라는 의미와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몸뚱이가 내구나.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죠. 망상입니다. 이게 가장 뿌리 깊은 망상이에요.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적인 것이 가장 깊게 동일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좋다, 나쁘다, 또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 감정이나 욕망이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같이 보느냐?
이거 선풍기네. 이거는 컵 뚜껑이네. 이거는 마카펜이네.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마음과 몸을 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게 뚜껑을 볼 때, 이 컵 뚜껑을 딱 볼 때, 이거 컵 뚜껑이네? 이렇게 보지. 그지? 이 컵 뚜껑에다가 짜갈실이 뭐 니끈이 내끈이 안 붙이잖아요, 이게. 여기 있으면, 컵 뚜껑이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몸뚱이가 내다. 또, 지금 동일시를 하고 있는 욕심이 난다, 밉다, 곱다 하는 감정들도 어떤 식으로 본다? 이거 컵 뚜껑이네 하듯이 봐진다. 그 힘이 생긴다. 안영수 씨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재는 변한다 할 것이다를 안 해봤거든.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내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걸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나 이꼬르 나 이렇게 돼 있거든. 내가 밉다. 저는 참 밉네. 이러면 밉다라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야. 좋다. 이러면 이게 또 내 마음이야. 그런데 변한다 할 것이다. 작은 밉다 일어나면 어떻게? 변한다 할 것이다. 곱다 변한다 할 것이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모든 이런 것들을 내 주위에 있는 그냥 이거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저건 나무네. 이거는 책상이네. 이거는 칠판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유식한 말로 하면 탈동일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서양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깊게 동일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 내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고 몸뚱이든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계속해. 그럼 동일시를 하고 있는 사람도 본래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다 동일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동일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놈도 나요. 그 나는 변함이 없어. 이 자리는. 이 자리가 말하고 이 자리가 듣고 이 자리가 행동하고 이 자리가 미워하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다 하는데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나쁜 모습을 동일시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다 변하고 할 것이고 모습이 변하고 할 것임을 확실히 알아. 그래서 모습 따라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말귀를 다른 말로 하면 본증. 이게 그냥 한자로 하면 굉장히 어렵죠. 본증, 묘수. 본증 묘수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온갖 상대성을 굴리는 거야. 그래서 수행한다? 수행해서 부처된다? 그럼 부처 못 돼. 본래 이 자리가 모습을 굴리는 거야. 이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또는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뭐 이런 것이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래
수행이라는 것은 본능, 절대성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묘하게 닦는다는 것이죠. 묘하게 불린다는 뜻입니다.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 한다? 경도 보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참선을 좌선도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예요. 다른 자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말기가 선생님이 앞으로는 굉장히 그게 된다는 그것이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명상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도 뭐라고 해놨냐? 본래 나는 순수의식이라고 하나? 거기에서는 순수의식이다 해서 출발을 해버려요. 본래 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리고 일체 세상의 모든 대상은 전부 환상이다. 그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 슈레딩거 그분이 그렇게 양자물리학에서 딱 얘기를 해놨다. 나는 그 정확하게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 일체의 모든 것은 빛깔도 소리,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본래 바탕자리야. 본래 순수의식이야. 모든 사람은 순수의식 그만 그대로야. 그런데 뭐 때문에? 통일시를 하는 바람에 온갖 망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의 세상은 전부 환상이다. 그거는 양자물리학의 최고봉이 얘기하니까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체의 모든 대상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은 전부 뭐다? 환상이다. 그렇죠.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것은 더 힘을 가지게 되고 새말귀는 더 힘을 가지게 된다. 왜?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성품이 없는 빈 성품인 그죠? 헛것인 몸뚱이를 굴려서 뭐 보고 듣고 말하고 온갖 거를 다 내 본전 묘수를 하고 있다. 이게 새말귀거든. 근데 이렇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야.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모습공부를. 그래서 부처님은 제 행위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열반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갖 망상이 일어나.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네 일어나는데 파도는 뭐예요? 물이거든. 물이라. 온갖 파도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모양대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물이요. 물. 그런데 파도에서 바다에 있으면서 물을 따로 찾으면 되나?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이만 이대로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지. 왜? 지금 또 얘기하는 동일시가 돼. 그래서 동일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이 경계를 딱 꺼버린 거야. 어떻게? 몸뚱이가 나다. 망심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딱 조건 지어진 것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근데 본래 조건이 있었냐? 조건 지어졌냐? 본래 조건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된다? 내가 지금 나라고 하고 있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인지 잘 관찰만 하면 된다. 조작을 하지 마라. 조작하면 안 돼. 왜 조작하면 안 될까? 조작해봤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로 또 지지고 뽑겠지. 그러면 조건 지어진 것 같고 또 지지고 뽑으니까 계속 얽히는 거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별책부록 얘기했죠. 별책부록.
이게 일이 굉장히 어렵고 잘 풀리지 않고 이게 난해하고 인생 살아가면 안 그렇습니까? 꼭 수학 문제만 난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데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외에는 그 문제를 대고 풀 수가 없어요. 자기 사고로 이걸 풀려고 하면. 그런데 요 문제가 저절로 풀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책부록에 딱 넣고 딱 덮어놔야 돼. 내 자료하고 연관이 된 걸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자꾸 그 강물이 이렇게 도랑물이 가는데 거기다가 집도 넣고 돌멩이도 넣고 보도 쌓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썩어버리지. 그래서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고 방방 뜨지, 본인으로서는. 그래 될 수밖에. 이미 자기가 조건 지어지고 제한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문제를 자꾸만 자기가 컨트롤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원노트를 쓰잖아요. 이번에 우리 8월 23일 넷째 주지요. 그 도반 초청, 거기에 그 탄영거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오시기로 했어요, 부산에서. 그 원노트 지금 드리는 만드신 분이, 그래서 이번에 부산 가서 만났거든요. 기념사업 회장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그 원노트 쓰는 거 오셔서 좀 더 이게 당신도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고. 그 원노트를 쓰는데 처음에는 너무 공부를 하러 오니까, 불교 공부를 하러 오니까 버려라 하더래. 그래서 어디다 버렸느냐? 원노트에다 계속 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이걸 하고 싶으면 버리라고 자꾸 하니까 원노트에 그걸 자꾸 쓴 거예요. 거기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쓰고 잊어버렸어. 100%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처음에 몰랐지만 버리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노트에 버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지갈 길로 가도록 냅두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벌써 원노트에 쓴다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원이거든. 그래서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동일시 한 제한된 내가, 조건 지어진 내가 어쩌고저쩌고 한 거 이루어지겠나요? 안 이루어져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지? 묘광이가 그랬나? 별책부록이 대박이었다고. 그때 왔을 때 별책부록이 대박이었다고지. 그래서 딱 지금도 이렇게 딱 하면은 내가 그냥 내 수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일 때는 딱 거기서 해서 별책부록에 넣고 다 별책부록에 쓰고 뭘 잘해야 된다? 잊어버려야 돼. 근데 보통은 별책부록에 써놓고 안 잊어버려. 그럼 그거 소용이 없어. 별책부록에 써놓고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은요, 별책부록에 써놓으면 잊어버려져요. 왜?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면 그냥 해결이 난다니까요. 자꾸 꼬우는 거라 우리는. 그래서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동일시 하는 것만 멈추기만 하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믿죠. 예리 씨도 믿죠. 나는 본래 그런 존재다 라는 걸 믿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이렇게 경계를 딱 내가 그려놨거든. 그래서 본래 이것이 안과밖에 없었는데 경계를 딱 그려보니까 경계를 그리는 순간에 안이 생기고 밖이 생겨버렸어. 허공에다가 딱 동그라미 해갖고 안, 밖, 몸뚱이 나 아닌 거 요렇게 딱 지금. 그래서 거사님께서도 지금 이제 그 마음, 망심, 그것도 이제 딱 내 마음, 이렇게 딱 생각.
딱 동일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냥 지 나름대로 일어났다 꺼질 줄 알거든. 이제는 그게 모습이니까 일어났다 꺼질 줄 알아. 아는데 그냥 냅둬도 가. 아는데 그냥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탈동일시가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큰 거울이 있어요. 큰 거울이 있어. 이것도 대원경이지만 대원경이에요. 이게요. 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 자동차가 딱 지나가면 거울에 자동차가 딱 비춰져. 또 말이 지나가면 말이 딱 비춰져.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비춰져. 그러면은 못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못생긴 대로 비추고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잘생긴 대로 비추거든요. 이 거울이 못생긴 사람은 안 비출래, 잘생긴 사람은 비출래, 이래 안 하거든요. 안영수 씨 이해되십니까? 거울 그렇잖아요. 거울 잘 닦아 놓으면 거울이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말이든 소든 거기다 다 이렇게 비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마음이 뭐가 같다? 거울과 같거든. 거울과 같은데 딱 동일시를 하니까 손은 안 비칠래, 말은 비출래. 왜? 손은 내가 싫어하고 말은 좋아하거든. 이런 색이라. 근데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떠냐? 그래, 손 네 생긴 대로 비추고 말 네 생긴 대로 비추고 내가 지금 미워, 저놈 되게 미워, 그럼 미운 대로 비추고 좋아, 그럼 좋은 대로 비추고 욕심나, 그럼 욕심나는 대로 비추고 욕심은 안 좋은 거니까 내가 이거는 안 비춰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내가 일으키는 거지요. 일으키기는 이런 건데 뭐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처럼 본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점점 보게 된다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막 그냥 이렇게 거울에 비추듯이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엇이 됐을 때 이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것이 내 마음이고 내 몸뚱이구나. 이렇게 아는 모든 모습은 시간의 구애를 받아.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다가 쭉 앞으로 가.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뭐 몇 년 또 거꾸로 몇 년 전 이렇게 가. 시간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흔적을 남기지요. 그런데 이 본래 흔적을 남기는 이 동일시를 하지 않으면 그 흔적이 없어. 동일시를 하지 않으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난다가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 시간이 자꾸 흔적을 남겨. 거기다가 또 고리 걸고 또 하고. 근데 성난다라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그걸 굴린다든지 이게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시간이 그냥 끊어져 버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모습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변하고 할 것이라는 것은 시간이 끊어지는 자리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시간이 끊어진 자리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해서 탈동일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본래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자리였다는 거지. 그걸 딴 데로 내가 그러면 좌선을 갖다가 수십 년을 해야 되고
뭐 반야신경을 백만독을 해야지 내가 뭐 깨닫는다. 그거는 사도라는 거야, 사도. 본래 좌선을 하고 반야신경을 외우는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야. 그 자리를 알려고 방편을 쓰는 거라는 거야. 그 자리를 알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늘 그거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보냈거든요. 문자를. 고통이 있을 뿐 고통받는 자는 없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하는 자는 없다. 열반이 있을 뿐 열반을 구하는 자는 없다. 길이 있을 뿐 그 길을 가는 자는 없다. 청정도론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고통을 받는 자가 있고 또 행위하는 자가 있고 열반을 구하는 자가 있고 길을 가는 자가 있거든. 그것은 주로 말하면 주체와 객체로 경계를 지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것은 이 경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해야 되나? 부순다라고 해야 되나? 머물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말로 하면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하고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보낸 것이 영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이 순간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지 못하면 수만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 끊어진 자리거든요. 영혼은 시간이 끊어진 자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영혼은 시간이 한없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짧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영혼이다 순간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시간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말로 하자면 조건 지어진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동일시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로서 말을 하고 이 자리로서 듣고 이 자리로 걸어가고 이 자리로 밥 먹고 이 자리로 화를 내고 이 자리로 꿈꾸고 이 자리로 욕심을 내고 이 자리로 다 해. 하는데 뭐예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왜? 모습이 없거든. 이 자리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생각으로 지어내서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이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말로 하자면은 이것은 알려지거나 보이는 대상이나 들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대상으로서 이거를 접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봉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본래 부처야.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자리라서 밝음도 나투고 어둠도 나투는 이 자리다. 이 자리가 뭐예요? 무정물인 손을 굴려서 이 무정물은 본래 모습은 뭐죠? 헛것이거든. 변하고 헛것이에요. 이거는 헛것이에요. 그지요?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글을 쓰고 어쩌고 한다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 본증 묘수지요. 이게 바로 본증 묘수예요. 그 하면 여러 개 이런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본래의 그 자리가 묘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하면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동해수를 일구에 흡입한다고 했거든. 바로 성품을 바로 그 자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성품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라고 알기 위해서는 모습과 동일시 하는 것을 그쳐야 된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안영수 씨, 금방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내가 쓰는 모든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런 탐진치를 전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동일시를 그만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 있으면 내 남편, 내 자식, 내 거라 전부 그것이. 근데 나라는 것도 몸뚱이가 날아가면 몸뚱이도 계속 변해서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내 거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제일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몸뚱이가 내다. 이게 내가 쓰는 감정이 내 마음이다. 이거거든. 정말로 이거거든. 근데 사실로 말하면 몸뚱이가 낼 수가 없는 것이 맨 변해. 과학적으로 말하면 세포요. 또 더 들어가면 분자 원자요. 더 들어가면 뭐 코크라든가 뭐 그까지 들어가. 그래서 이만 이대로 빈 모습이라. 과학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안영수 씨?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 은산철벽이라 못 뚫고 들어가. 왜? 나와 몸뚱이하고 딱 동일시가 되어 있거든. 근데 어때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구멍이 났나요? 좀 틈이 좀 생겼나요? 몸뚱이가 옛날보다. 아니 그러니까 몸뚱이 변한 진짜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나라고 하기가 좀 이건 아니네. 아니 내가 또 잊어버렸을 때는 또 몸뚱이 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네. 예리 씨 그런 생각 드나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얘기했죠. 이렇게 큰 바위를 깨려면은 어떻게 깬다고? 흠집 내가지고 여기다가 나무 딱 꽂아가지고 물 딱 부으면 된다. 그럼 이게 쭉 갈라진다고. 그래서 이거 흠집이 나야 돼. 진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망심이 변하고 그래서 내 것이다 내 마음이라 내다 내 마음이라 하기에는 진짜 이거 이치에 안 맞네. 그런 긍정적인 어떤 느낌 그런 것이 엄청난 큰 바탕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영수 씨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 얘기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렵죠.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이치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된다고 하네요. 저희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가슴에 와서 젖어야 된다고 하나? 촉촉이 젖어야 된다고 하나? 내 스스로 내한테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 그런 것이 된. 그래서 진짜 공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149쪽 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공부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청정심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본래 나를 의미하는 것. 본래 나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최상의 공부입니다.
이것은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놓칠 것도 없고 놓치지 않을 것도 없지만 미한 우리 중생의 분으로 봐서는 매일매일 진짜 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탐진치, 다시 말하면 성을 낸다든지 삐친다든지 웃는다든지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분별에 쏠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분별은 어디서 온다고요? 경계를 짓는 데서,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 들어앉는, 모습이 진짜다. 변하고 헛것인데 모습이 진짜다. 이런 데서 이것이 딱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은 뭐라고 해요? 전부 가짜라요. 모습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 상대성은 가짜라는 것이 깊이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경계거든요. 이런 분별에 쏠리지 않는 것이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쏠리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이지, 쏠리지만 않으면 바로 하나입니다. 쏠리지만 않으면 바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만 하지 않으면 내가 일심행이 내라고 하는 거나 예리시가 내라고 하는 거나 정열보살님이 내라고 하는 거나 그 나는 똑같은 나예요. 그런데 각각 동일시를 해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각각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습으로는 분별이 있지만 모습이 없는 그 자리는 본래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